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믿을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 가족을 잃어버리고 보육원에서 자랐는데요. 그 사실로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셨고, 그래서 말도 못한 고생을 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남편과 결혼 후 벌어졌습니다. 저만 사랑해 줄 것 같은 남편 놈이 시간이 흐르자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 놈은 돈 많은 나이 많은 상간녀와 결혼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상간녀와 짜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열불이 나는 게 남편 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겪은 그 엄청난 사연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그 일을 겪으며 저는 꿈에도 그리는 가족들과 재회를 하며 남편 놈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에게까지 제대로 된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것은 7살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 두 분은 밖에서 일을 하셨는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1살 어린 남동생을 돌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부모님이 항상 집에 없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1살 터울의 남동생을 돌보는 것은 항상 저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겐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외할머니가 남동생과 저만 있는 게 걱정이 된다며 시골에서 올라와 계신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는 남동생을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밖에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부모님께 데려다 주신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어린 나이이니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무작정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계기가 되어버렸죠. 저를 부모님에게 데려다 주겠다던 할머니는 저를 버스까지 태워 먼 지역까지 데려가더니 갑자기 길 한복판에 버리고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결국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달라진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던지 계속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놀라서인지 평소 잘 외우고 있던 집 주소도 전부 까먹어 버렸고, 기억하는 건 제 이름과 남동생과 가족들에 대한 몇 가지 추억뿐이었죠. 그래도 전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나중에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회사 경리를 취직해 일을 시작했고, 열심히 일해 20대 후반에는 식당 일을 배워 제 이름으로 된 돈가스를 파는 작은 식당도 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꼭 제 가게를 여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인연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저희 남편 말이에요. 남편은 저희 식당 단골 손님이었는데 조금씩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처음에는 남편 직업을 알고 조금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남편에 비해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고아에 고졸의 학력이 전부였는데 사업하는 남편과 아무래도 차이가 나다 보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렇다고 주눅이 들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로 자라 혼자 힘으로 이만큼 자리를 잡은 것도 전 스스로가 몹시 자랑스러웠으니까요. 다만 남편과 차이가 나니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끝없는 구애에 저는 마음을 열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고, 문제는 저희 결혼 후 바로 터져나왔으니까요. 남편과 결혼 전까지 아무 말이 없던 시어머니는 남편과 결혼 후 제가 가진 것 없는 고아란 사실에 못마땅해 여기다 못해 몹시 미워했으니까요. 그날은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시댁에 놀러 갔던 날인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면전에다 대놓고 안 좋은 소리를 했던 거죠. 내가 고작 가난한 고아 며느리를 보려고 우리 아들을 잘난 사업가로 키운 게 아닌데 말이다. 힘들게 키워서 남 좋은 일만 하게 생겼네. 도대체 어디서 지 부모도 모르는 이런 걸 며느리로 데려왔는지 모르겠구나. 엄마 또 그 소리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요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무식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듣는다고. 엄마가 자꾸 그러면 내가 집사람이랑 엄마 안 본다고 했지? 엄마 나랑 집사람 얼굴 안 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집사람 어린 나이에 식당 사장까지 하면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무조건 엄마 기준으로만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다, 알겠어. 얘는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나도 내 귀한 아들의 손해보고 결혼하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하는 소리다. 앞으로 안 하면 되잖아. 그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드니 시어머니도 더는 저를 건들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인생이 불행이 들이닥친 것은 순식간이었죠. 결혼하고 6년이란 시간이 흐르자 다정했던 남편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 사업이 힘들어져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시어머니와 똑같이 저를 무시하며 함부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남편 놈이 사업에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기 자식인 저희 딸에게까지 무관심해졌던 거예요. 딸 바보라고 불리울 정도로 딸아이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굴던 남편이 이제는 저희 딸이 아프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는 매정한 아빠가 된 것이었죠. 그때가 저희 딸이 4살이었을 때인데 아이가 심한 독감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독 남편이 일이 바쁘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시기였죠. 평소 딸아이가 아프다면 자기가 아픈 것처럼 눈물까지 흘리며 난리가 났던 남편이었지만 아이가 독감이 걸렸다는 저의 연락에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날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맙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도 식당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파서 며칠 가게도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새벽까지 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더니 갑자기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놀라 혼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저희 아이는 치료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병원으로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기에 연락을 하니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 지금 바쁘다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도대체 그 바쁜 건 언제 끝나는데? 당신 아까 분명히 병원으로 바로 와본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지금 3시간이 넘도록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건데? 애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깟 열 좀 난 거 가지고 유난이라니. 애가 열 때문에 숨이 넘어갈 뻔했다고. 원래 애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했어. 그러니까 별일도 아닌 거로 괜히 연락해서 내 일에 방해하지 마. 그러면 난 바빠서 이만 끊는다. 야, 이 나쁜 자식아! 야!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도 끝까지 듣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여자의 촉이란 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생각이 맞았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요. 남편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가니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아 보이는 어떤 늙은 여자를 옆자리에 떡하니 끼고는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이는 게 아주 잘 사는 듯 보였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말하지 않을게.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현숙이 누나고. 그러니까 우리 그만 이혼하자. 당신도 지금 내 회사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우리 누나가 사업을 해서 돈이 많아서 그런지
나랑 결혼만 하면 그거 전부 한 방에 해결해주고 내 사업도 잘 되게 밀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당신이 물러나는 게 맞아. 우리 서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소송 그런 거 없이 좋게 좋게 끝내자. 어차피 당신 나랑 결혼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 별로 고생한 것도 없잖아. 바로 이혼만 해주면 내가 특별히 당신한테 300만 원 정도는 챙겨줄게. 아, 그리고 유나는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키우고. 현식이 누나랑 결혼하면 우리 신혼인데 아이 때문에 신경 쓴 일 만들고 싶지 않거든. 우리 영민이 말 잘 들었죠? 지금 우리 영민이 회사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도 가만히 보니 그쪽에서 별로 해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만 물러나시죠. 영민이를 위한 게 진짜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한 살이라도 많은 내가 인생 선배로서 해주는 이야기니까 새겨 듣고. 이것들이 미쳤나. 바람 피운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그리고 좋게 끝내기는 뭘 좋게 끝내. 니놈이 가정 버리고 바람 피웠을 때 이미 좋게 끝내기는 틀린 거야. 그리고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가 왜 결혼하고 한 게 없어. 나도 너랑 결혼하고도 계속 식당 운영하면서 일해왔고 애 키우고 너 뒷바라지하면서 고생할 만큼 했어. 아무리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주기 싫어도 그렇지. 그런 나한테 300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랑 산 세월이 6년이 300만 원짜리로밖에 안 보이냐고? 너는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네 새끼는 눈에 밟히지도 않았냐고. 그리고 아줌마! 인생의 선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나이 처먹고 정신도 못 차려서 남의 남자랑 추잡한 짓거리한 주제에 어디서 되도 않는 충고질을 하려고 그래. 네 앞가림이나 하고 짓거려. 당신 지금 그 태도는 뭐야? 그러면 지금 나랑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좋게 이야기할 때 이혼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쪽은 아직 나보다 젊으니까 새 출발할 수 있겠지만 나는 영민이가 전부라고. 남편 놈이며 상간녀의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들이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윽박지르며 헛소리를 해대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 놈이 저와 딸아이를 버리고 상간녀에게 가려는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자기 사업이 힘들어지자 바로 상간녀가 가진 돈 때문에 저희를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화에 재빨리 일어나 제 앞에 있던 컵을 들어 남편 놈과 상간녀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과 상간녀를 향해 말했죠. 에라이 미친 것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사람이면 니들 하는 짓 쪽팔린 줄이나 알아! 그리고 저는 바로 카페를 나오며 남편 놈과 이혼할 결심을 합니다. 저런 인간을 남편으로 두고 계속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남편 놈과 이혼도 해주지 말까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 놈이랑 상간녀 둘 다 고생 좀 해보라고요. 하지만 저희 딸을 생각하니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딸을 잘 지키기 위해선 남편 놈과 이혼을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라도 정신 차리고 저희 아이를 잘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놈은 제 속도 모르고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을까 봐 카페에서 나와 바로 저를 뒤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곤 제 팔을 붙잡고 매달리며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제발 부탁이야. 이혼 좀 해주라, 제발. 평생 내 소원이다. 지금 평생 소원이라고 했냐? 오냐. 내가 니놈 평생 소원 들어주마. 그런데 그냥은 못 들어줘. 너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이 썩을 놈의 자식아. 저는 그렇게 말하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먼지 나도록 남편 놈을 패주었습니다. 여보, 아파, 그만 때려, 그만. 내가 너 소송 걸어서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하라. 절대로 그냥은 못 이혼해. 어디 니놈이 그러고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억울한 마음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 놈의 일에 대한 충격으로 식당까지 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그건 억울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며 빨리 시댁으로 와달라는 이야기에 저는 다급히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저희 편을 들어주기 위해 부르는 것인가 싶었던 거죠. 애초에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에게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집안에서 대답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니 잠시 일이 있어 밖에 나왔다며 저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탁자 위에 평소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 폐물함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뚜껑이 열려있는 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과 상간녀까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곤 탁자 위에 뚜껑이 열려있는 폐물함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죠. 세상에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안방 내 화장대에 있어야 할 폐물함이 왜 뚜껑이 열린 채 거실에 나와 있는 거야? 애미 네가 건드린 거냐? 제가 건드리다뇨. 그리고 지금 왜 남편이랑 저 여자까지 어머니 집에 같이 들어오는 건데요? 닥쳐! 이 도둑년! 너 도대체 뭘 훔쳐가려고 안방에 있던 내 폐물함을 꺼내온 거냐? 그리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앞에서 폐물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없어졌어. 우리 현숙이 새아가가 빌려줘서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다고. 애미 네가 가지고 갔지? 이래서 부모도 모르는 근본 없는 것은 며느리로 들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기껏 우리 가족으로 받아줬더니 고아 주제에 은혜도 모르고 도둑질을 해? 어머니, 아까부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라뇨. 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폐물함에 손댄 적도 없고 그런 건 보지도 못했다고요. 어머니, 설마 지금 남편이랑 상간녀랑 짜고 저 도둑으로 몰아서 남편이랑 이혼시키려고 이런 짓 꾸민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어머니 집으로 와달라고 불렀던 거냐고요? 이 맹추 같은 것, 그걸 이제 알았냐? 네가 우리 아들이 300만 원 주고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다면서? 우리 아들한테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거라고 했다며? 고아인 널 지금까지 가족으로 받아주면서 살았으면 고마워는 못할 망정 어디서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타령이야?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그래서 알아보니 배우자가 범죄자면 그쪽에 귀책 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러면 너한테 위자료도 줄 필요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 그만 우리 아들 인생에서 꺼져줘야겠다. 우리 아들 사업도 힘들고 이참에 나도 돈 많은 며느리 좀 둬보자. 그러니까 이 도둑년! 나한테 혼 좀 놔봐라!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이며 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게다가 이런 제 모습을 남편과 상간녀가 웃으며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기 위해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 셋이 짜고 힘없는 저를 범죄자로 몰아 남편과 이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죄가 아니었죠. 당황한 것도 잠시 저를 때린 시어머니의 두 손목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마에 박치기를 해버렸죠. 진짜 이 할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이거나 먹어라! 아이고! 아이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뒤로 자빠지며 코피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와 짠 계획대로 상간녀는 정말로 저를 1,000만 원짜리 본인 반지를 훔친 혐의로 저를 고소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놈과 이혼 결심까지 했는데 남편 놈이 바람을 피워 이혼한 것으로 하면 재산 분할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니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까지 같이 일을 꾸며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나중에는 남편놈이 한다는 말이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저에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도 받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절대로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상간녀의 반지를 훔치지 않았을 뿐더러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전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피눈물이 나려 했죠. 자기 자식까지 키워야 하는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몰라도 저희 딸아이를 생각하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경찰관님에게 제가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당한 증거 사진과 병원 진료 기록을 보여주며 누명을 쓴 것이라 말씀드렸고,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제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검찰로 넘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곳에서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아닌지 판명이 날 거라면서요. 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왠지 모르게 겁이 나고 가슴이 벌렁벌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때는 잠도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하니 친한 친구에게 저희 딸까지 부탁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렇게 저는 안 좋은 일을 겪으며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식당 문을 열어 장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앞으로 일을 대비해 저희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였는데 어느 인상 좋아 보이는 잘생긴 손님이 저희 가게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치즈 돈가스를 하나 시키셨죠. 그래서 저는 치즈 돈가스를 만들어 손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제가 음식을 가져다 드리자마자 조심스레 저에게 본인의 명함을 건네며 말을 걸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이나정 씨 사건 담당한 담당검사 박민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명함이고요. 예? 죄 사건 담당 검사님이라고요? 경찰서에서도 제가 조사도 잘 받고 나왔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바람난 상간녀랑 결혼하려고 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라고요. 그것도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상간녀 셋이서 짜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 쪽에서 또 제가 뭘 또 잘못했다고 했던 건가요? 아, 그런 일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이나정 씨가 여기서 장사한다는 이야기에 찾아온 거예요. 불쾌하셨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선 너무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결례인지 알면서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일이요? 검사님이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뭐가 있다고요? 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혹시 이나정 씨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검사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검사님이 어떻게 그런 저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알 수 있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어요. 검사님이 그 사실을 어떻게... 이나정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1살 터울의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나는 저랑 1살 차이밖에 안 났지만 바쁜 부모님이 일을 나가실 때면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엄마처럼 돌봐주는 참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을 나가고 안 계실 때 제가 배고프다고 울면 누나는 밥통에 있는 밥을 꺼내 제가 좋아하는 마가린이랑 간장에 밥을 비벼서 챙겨줬었어요. 제가 김치를 매워하니 김치까지 물에 헹궈서 작게 잘라주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일을 하다가 늦게 들어오실 때면 저를 재워준다며 엄마 대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장가가
보통 사람들이 부른 자장가랑은 조금 달랐죠. 항상 중간에 제 이름을 넣어주었거든요. 잘 자라 우리 아가가 아닌 잘 자라 우리 민중이라고 그렇게 누나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검사님이 말하는데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사님의 명함을 받았을 때부터 제 동생과 이름이 똑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검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누나라는 분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랑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제가 동생에게 주었던 것들과 똑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검사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데 얼굴 이목구비며 눈빛이 오래전 제가 알고 있던 사람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검사님이 계속해 저에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하나뿐인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누나를 찾으러 다녔었고 저도 그 이후 한시도 저희 누나를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 목에는 얼룩한 큰 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나정 씨가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했다며 증거로 제출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나정 씨 목에도 저희 누나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나정 씨 얼굴이 어릴 적 잃어버렸던 저희 누나 얼굴이랑 너무 똑같이 닮은 거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나정 씨,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알고 있거나 기억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검사님이 저에게 묻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검사님이 바로 제 동생이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얼굴이나 눈빛 모두 제가 알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민중이니? 정말로 내 동생 민중이야? 민중아! 누나. 역시 우리 누나 맞았구나. 나 누나 동생 박민중 맞아. 누나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엄마랑 아빠가 누나를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누나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냐고. 미안해. 동네 할머니가 엄마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지금 생각하면 그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날 이상한 곳에 버리고 사라졌지 뭐야? 그래서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 누나가 민중이만 두고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미안해, 민중아. 누나. 저랑 동생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아주 뻔뻔하고 징그러운 목소리였죠.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울면서 부둥켜 안고 있는 저와 남동생을 보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요즘 어떻게 지내나 보러 왔는데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바람 피운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나 몰래 이렇게 다른 놈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 호라, 이렇게 되면 일이 아주 쉽게 되겠어. 당신 외도 한 거로 내가 당신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야겠어. 그러면 당신한테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아주 쉽게 이혼할 수 있겠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니놈이 꼭 그 짝이네. 내가 너인 줄 알아? 바람을 피우게? 지금 이렇게 내 두 눈으로 직접 본 게 있는데 발뺌을 하겠다고. 이 기생오래비처럼 생긴 자식이 감히 남의 마누라를 건드려? 너 어디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봐. 정작 바람을 피운 것은 남편이면서 제가 바람이 난 줄 알고 착각했던 남편놈은 눈이 뒤집혀서 제 동생에게 달려들려 했죠. 하지만 모든 일이 남편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놈이 주먹을 날리자마자 저희 남동생이 자신의 손으로 그런 남편놈의 주먹을 잡아서 막았으니까요. 그리곤 바로 남편놈의 팔을 잡아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이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으아! 너 이 자식 상가남 주제에 사람을 잡네. 너 내가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상간남?
나는 나한테 달려들어서 폭행하려는 놈에게 정당방위로 방어한 것밖에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리고 니놈이야말로 우리 착한 누나 두고 바람 피웠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우리 누나? 우리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관계도 오래됐나 보네. 그래서 언제부터야? 당신 언제부터 놔두고 바람 피웠던 거냐고? 바람은 무슨 바람? 네가 더럽고 추잡하게 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보이나 봐? 여기 민종이 내 친남동생이라고! 나, 남동생이라니. 고아인 당신이 어떻게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 바람 피운 거 들켜놓고 할 말 없으니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민종이 정말 내 동생이야. 웃기지 마! 어디 니들 두고 봐. 내가 네 연놈들 폭행죄로 고소하면서 위자료 소송해서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할 테니까! 어디 고소하려면 해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러면 나도 우리 누나 울린 니놈 무고죄로 확 고소해버리겠어.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변호사나 검사라도 되냐? 어디서 법타령이야? 어떻게 알았냐? 나 검사인 거. 그리고 나 우리 누나 친동생 맞거든? 나정희 누나 내가 32년 만에 찾은 우리 친누나라고. 남동생은 화가 났는지 본인 명함을 꺼내 남편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은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식은땀까지 흘리더라고요. 뭐야? 진짜 검사잖아? 그러면 당신이 정말 우리 집사람 남동생이 맞다는 소리야? 그래 어쩔래? 당신 우리 누나 몰래 바람까지 피운 것도 모자라 거짓말로 당신 상간녀랑 친모랑 짜고 우리 누나 억울한 누명 씌워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지? 내가 당신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디 두고 보라고! 아무래도 내가 큰 실수를 했나 보네. 저기 천암, 아니 검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 테니 오늘 있었던 일 전부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제가 고소나 소송 같은 것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바로 저희 가게에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의 비열한 모습에 저희 남동생은 분노하고 말았고 제대로 혼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저를 도와 남편놈에게 복수해주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저희 딸을 데리고 부모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은 저와 제 딸을 보더니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한동안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떨어질지 몰랐으니까요. 부모님은 저를 찾기 위해 안 해본 노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단지에 현수막에 신문에 광고까지 냈지만 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찾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실종자 가족지원센터에 유전자까지 등록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알았다면 저도 진작 등록을 내 부모님과 남동생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사셨는지 제가 상상하기도 힘든 재력가가 돼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사신 것도 있지만 집과 땅을 사며 운도 따라져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강남에 큰 빌딩을 2채나 가지고 계셨고요. 게다가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저희 동생만큼이나 분노하고 마셨죠. 남동생이 안 나서면 부모님이 나서서 남편놈이며 시모의 상간녀까지 제대로 혼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남동생은 저의 진짜 가족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동생에게 친한 변호사를 소개받아 이혼 준비와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를 고소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고소하기 위해 알아보다 알게 된 사실인데 알아보니 상간녀는 돈이 많지도 않고 재력가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상태였고 그냥 남편을 좋아해서 꼬시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죠. 그 사실도 모르고 남편놈은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괴롭혀 이혼하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이미 저에게 남편과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며 통한 녹음 기록으로 남편놈이 바람 피운 증거와 남편이 시어머니와 상간녀와 짜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어느 정도 정황 증거를 모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동생 도움으로 남편놈이 집에 돌아와 자고 있을 때 남편놈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뒤지며 마침내 여러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죠. 남편놈이랑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남편 차에서 저를 도둑으로 몰아 범죄자로 만들어 이혼시키려고 계획한 음성이며 그 후 계획을 실행하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떠드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으니까요. 엄마, 집사람 도둑으로 몰려서 당황하는 거 봤어? 지가 훔치지도 않은 반지 훔쳤다고 누명 씌우니까 억울해 죽으려고 하더라. 그럼 당연히 봤지. 그것이 우리 아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 받고 이혼하려고? 그게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아들이 번 돈을 나눠줘?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그게 범죄 저지르고 크게 잘못해서 이혼 당하는 거로 해야 한다. 안 그러냐, 세아가? 그럼요, 어머니. 우리 셋이 훔치는 거 봤다고 말 맞춰서 거짓말로 증언하면 되니까 어머니 지금 며느리 감방 보내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역시 사업을 해서 그런가 우리 세아가는 어쩜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똑똑할까. 진작 우리 세아가 같은 사람이 우리 집으로 며느리로 들어와야 했는데 어디서 부모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등골만 빨아먹고.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우리 새아가가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 집안이 확실히 잘 팔 것 같다. 게다가 가만히 대화 내용을 들으니 상간녀가 제가 훔쳤다고 한 1,000만 원짜리 반지가 상간녀 집에 잘 보관된 상태였죠. 동생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증거를 잡은 저는 이제 남편놈이며 시어머니, 상간녀까지 제대로 혼내줄 일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준비까지 모두 마치고 남편놈과 시어머니를 집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남동생이 저를 위해 이미 저희 집에 와준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남동생을 보자마자 눈치를 보며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급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뭐하러 검사 동생까지 불렀어? 아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끼리 잘 해결하면 될 일을. 그러게 말이다. 애미 너 뭐 이런 일로 네 동생까지 부르니? 네가 우리 세아가 1,000만 원짜리 반지 훔친 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잖니. 내가 훔치지도 않은 걸 왜 인정해야 하는데요? 그거 남편이 저 위자료 주기 싫어서 어머니랑 상간녀랑 짜고 누명 씌운 거잖아요. 당신들이 한 짓 어머니 범죄라는 거 몰라서 그래?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처남 있어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거 안 되겠구만. 당신이 잘못 인정하고 용서만 빌어도 탄원서 써줘서 선처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만 안 되겠어. 어디 그대로 간방 가서 콩밥 좀 먹으면서 고생 좀 해봐. 거기 검사 처남도 있으니까 잘 됐네. 절도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그러게 말이다, 아들. 그냥 저거 봐주지 말고 간방 좀 보내주자. 그래야 저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고 정신을 좀 차리지. 허! 내 생각에 콩밥을 먹게 되는 건 당신들 같은데? 이거나 듣고 말해. 전 그렇게 말하며 남편놈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가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 이혼하려고 했던 세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남편놈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이며 시어머니까지 몹시 당황하고 말았죠. 아무 죄 없는 사람 범인으로 몰면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 당신들 모르지? 검사인 우리 동생이 당신들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되는지 직접 알려줄 테니까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당신들 몰랐지? 지금 우리 사건 담당 검사가 바로 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 억울한 누명 씌운 니들이나 어디 한번 콩밥 먹으면서 고생할 준비나 하라고. 물론 제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가 제 동생이니 담당 검사가 조만간 바뀔 수 있다고 동생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이, 어쩐지 처남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그런 거였어. 여보,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감방을 가? 나 감방 가기 무섭단 말이야. 그리고 나 감방 다녀오면 전과자 되는 건데
그러면 내 인생 완전히 끝장이란 말이야. 맞다, 애미야.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간방 가면 골병 든다.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정을 봐서라도 우리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아줌마, 왜 이러세요? 당신 아들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면서 나한테 누명 씌워서 범죄자 만들어서 이혼까지 시키려고 했으면서 지금 그 입으로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당신은 간방 가면 인생 끝장날 거 알았으면서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거야? 그것도 당신 자식 낳아주고 앞으로 키워야 하는 나한테? 니들 같으면 니들 같은 인간들 용서해주겠냐고! 나는 그냥 법대로 할 거니까 어디 한번 내가 당한 만큼 고스란히 당해봐! 그러자 이번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동생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처남, 아니 검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넓은 아량을 베푸셔서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제 인생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요. 저도 봐주십시오. 검사님을 사돈으로 뒀다는 게 뭡니까? 이럴 때 턱 좀 보자고요. 당신들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누나 누구 때문에 고소까지 당했는데 지금 누구 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우리 누나는 당신들 가족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런 우리 누나 고아라고 무시하고 구박하면서 하니까 좋았어? 그런 우리 누나 버리고 돈 많은 상간녀 끌어들여서 같이 살 생각하니까 좋았냐고? 내가 당신들이며 그 늙은 상간녀까지 제대로 죗값 치르면서 콩밥 먹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니들한테 당한 것까지 소송 걸어서 제대로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받아내게 만들 테니까 이 버러지보다 못한 파렴치한 범죄자들! 저희 남동생의 말에 남편이며 시어머니 모두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싸놓은 제 짐가방을 들고 말했어요. 당신들 고소하면서 이혼할 때까지 앞으로 난 우리 부모님 집에서 우리 딸이랑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우리 다시는 서로 얼굴 보지 말자. 나도 이제 진짜 가족 있어. 더는 나 고아 아니라고! 그리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최 기사님, 저 일 끝나서 동생이랑 지금 내려가려고 하니까 차 좀 대기시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통화 내용을 듣던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저에게 다급히 물었어요. 여보, 최 기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검사 동생도 대단한데 운전기사 보고 차까지 대기시켜달라고 한 거야, 지금? 설마 자기네 부모님이 운전기사 부릴 정도로 엄청난 부자란 소리는 아니지? 그래, 미야. 네가 찾은 부모님이 그렇게 부자였니? 네가 그렇게 잘 사는 집 딸이었냐고? 그걸 이제 알았니?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이 강남의 빌딩을 2채나 가진 엄청난 재력가더라고. 실은 내가 부잣집 딸이었어. 뭐야? 당신 말은 그러면 내가 나 살자고 당신처럼 잘 사는 집 딸 버리고 그놈의 돈 때문에 주름 자글자글한 늙은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잖아. 지금 내가 내 복을 찾다는 소리냐고. 응, 그 얘기야. 넌 그것도 모르고 능력 있는 돈 많은 여자랑 재혼하게 생겼다고 좋아했지?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제는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이, 이거 꿈일 거야. 아유, 내 인생 절단났네. 완전히 절단났어. 하필 이를 어쩌면 좋으냐. 네가 그냥 살았으면 우리도 부자 사돈 만나 돈 걱정 없이 평생 가부처럼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날 저는 남동생과 함께 제가 살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저는 그 후 변호사를 통해 진짜로 남편 놈이며 시어머니며 상간녀까지 전부 고소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상간녀가 저를 고소했던 일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풀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사람은 정말로 무고죄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으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저를 때린 시어머니는 폭행죄까지 가중처벌되었고요. 민사소송으로 저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남편 놈과 이혼을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남편 사업이 어려워 수중에 돈이 없으니 그 일로 시어머니는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팔아
저에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위자료며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놈의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상간녀 사업이 망해 알거지란 사실을 전 남편 놈과 시어머니에게 들통이 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간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까지 뜯기며 전 남편 놈에게 버림을 받았다나 봐요. 그런데도 상간녀는 전 남편 놈을 잡겠다며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그리고 결국 전 남편 놈은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며 쫄딱 망해서 전 남편 놈은 빌라로 이사간 시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고 있다고 해요. 매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면서 배달 일을 하며 간신히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남편 놈이며 시어머니며 저에게 했던 일들을 전부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 딸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남동생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 올케와 조카를 만나게 되었는데 조카가 저희 딸과 비슷한 또래라 둘이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올케의 경우 몇 년 전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없는 아픔을 잘 아는 저로서는 올케를 더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올케도 저를 잘 따르고 있고요. 앞으로 인생은 그동안 가족들과 헤어져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물론 저희 딸도 예쁘게 잘 키우면서요. 부모님이 예쁜 손녀딸이 한 명 더 생겼다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